네, 대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이번 주 한 주가 다시 또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뭐 스타트는 상당히 좀 무거운 분위기에서 출발이 됐죠. 네, 이제 뭐 글로벌 증시 관련해서도 이제 다들 이제 하락세로 마감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주말 동안에도 우크라 러시아와 관련돼서는 이제 또 긍정적인 소식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산불도 좀 너무 크게 나가지고 뭐 이래저래 좀 걱정거리가 많은 주말이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도 오늘 좀 큰 폭으로 또 금요일 날도 하락했는데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나온 소식들만 좀 브리핑하고 가보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뉴스들. 자, 유가 110달러 육박, 70대 오일쇼크 악몽우나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유가가 이제 110달러 돌파를 했는데 문제는 오늘 오전에 또 시간외에서 130달러까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또 크게 자극을 받고 있는데요. 원자재 가격들이 또 자극받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 및 유럽 동맹과 논의 중에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러시아 에너지까지도 제재 대상에 올라가느냐,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유가나 천연가스나 또 원자재 가격들 전체적으로 또 자극을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가 계속 원전만 골라가지고 또 공격을 한다라는 소식도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이제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식료품값도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 우크라이나 식량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러시아 국방부에서는 우크라이나 비행장 제공 국가는 전쟁 개입으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뭐 정쟁이 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러시아 입에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핵물질 원자로가 있는 연구소에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속보도 오늘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원자력 쪽으로 러시아가 이제 군 병력을 집중시키는 게 상당히 좀 우려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오늘 또 희망적인 소식도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우크라 대표단 3차 협상에서 나토 불가입 논의도 할 준비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거죠. 둘이 이제 3차 회담에서 만나면 우크라이나에서는 나토 가입 포기하겠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그러면 우린 철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장이 이제 급반등이 나오고 우리의 행복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불행은 끝나고. 근데 그럴 확률은 사실 아주 높아 보이진 않죠. 때문에 지금 뭐 그런다고 해서 푸틴이 물러날 것 같진 않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기대는 해보지만 확률로 따지면 냉정히 보면 확률은 좀 떨어지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는 확장 재정을 시사했다. 변수가 진정되면 이제 우상향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러시아 우크라 침공으로 역대급 달러 강세, ETF에도 뭉칫돈이 몰려들고 있다. 소식. 지금 우리나라 환율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달러가 지금 1220원을 넘어섰죠. 이미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런던 금속거래소 니켈 20% 넘게 폭등해서 톤당 35,000달러, 아까 장중에 35,000달러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20% 넘게 계속 폭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우크라 사태 국제 밀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라면, 과자, 빵 가격 또 오를 수 있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밀 파종 중단, 글로벌 식량 위기 초읽기. 뭐 계속 쏟아져 나오죠. 러시아산 수산물 공급 악화 우려에 명태 순매가 7%가 상승했다. 대게 킹크랩도 러시아산을 의존하고 있는데 당연히 가격 상승하겠죠. 우크라 사태 건자재 업계도 빨간불. 유가 폭등에 새우 등 터진다. 그래서 유가에 연동되는 PVC 가격이 상승 압박을 받고 있고 물류비도 지금 계속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장기화되면 이제 건자재 가격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제 소식이 나왔고, 그다음에 러시아산 유연탄 비중이 75%에 달하는데 시멘트 업계도 재고가 40일치밖에 없다. 이런 소식. 이제 전국의 건설 현장도 올스톱이 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우크라 러시아 국채 폭락의 저가 매수 움직임도 슬며시 나타나기 시작한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나온 소식인데 러시아 우크라 여러 도시에서 민간인 대피 허용 임시 휴전키로 했다. 이 소식이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소식인 것 같고요. 아까 오후장에 시장이 조금 그래도 살며시 이제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속보가 나오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나온 소식들만 좀 전해드리고요. 시황 관련해가지고 대책은 결국엔 그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보다 제가 또 어제 저도 이제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떠가지고 본 영상에서 좀 충격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걸 우리 대박인과 함께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저께 이제 본 게 이제 어떤 영상이었냐면 공매도 전문으로 하는 기관 투자자
출신이 이제 유튜브 이제 모 채널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봤는데 제가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도 미처 몰랐던 부분을 한 가지 알게 되는데 이걸 또 들으니까 안 그래도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대박님도 그렇고 시장도 안 좋은데 여기에 정말 진짜 열받아서 기름을 붓는 정도의 그런 어떤 사실이 숨어 있었다. 기울어진 운동장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에게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들한테는 뭔가 우리보다 개인 투자자보다 무기가 하나 더 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예전에 공매도 금지 막 이렇게 막 청와대 청원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해서 또 한때는 또 공매도 금지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 공매도 재개를 할 때도 워낙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힘이 세졌고 왜냐면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주식 투자 인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소리 정치권도 이거를 외면하지 못해서 몇 가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평준화하겠다라고 내놓은 정책들이 있어요. 그 정책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전에 공매도 세력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차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공매도를 치는 경우 아니 공매도를 치려면 주식을 빌려오고 그걸 가지고 쳐야 되잖아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미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이번에는 대차인 거를 꼭 확인을 하고 대차인지 확인하고 공매도를 쳐라 이 부분 그리고 개인들한테도 공매도를 칠 수 있게 문을 열어줬다. 그 공평하게 개인도 공매도 치려면 쳐라라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3개월간만 이제 대차를 해준다라는 조건이 붙은 거죠. 그러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공매도를 쳐야 돼요. 3개월 이내에 장중에 매수를 해서 이걸 대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뭐 정부나 당국자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매도 플레이어, 기관 플레이어 한테서 입에서 나온 얘기는 뭐였냐면 자, 공매도는 장중에 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중에 치게 돼 있죠.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사이즈가 크죠. 돈이 많죠. 그러면 기관들이나 외인들은 업틱룰이라고 해가지고 한 틱 위에서 이제 팔게 돼 있는데 누가 하나가 밑에 있는 호가에 확 팔잖아요. 그럼 그 밑에다 우르르 담아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가를 끌고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계속해서 떨어뜨려요.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은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쨌든 인위적으로도 계속 공매도를 쳐가지고 금액이 얼마가 들든 간에 계속 쳐가지고 30%만 떨어뜨리자. 30% 떨어뜨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신용 반대 매매가 나와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나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용사 내부적으로 그 로스컷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몇 퍼센트 이하로 떨어지면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로스컷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 가지고 일단은 공매도를 쳐가지고 고점 대비해서 20%에서 30%까지는 계속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용 반대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그로 인해서 알아서 주가가 망가지더라. 이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만큼 공매도를 많이 쳤으면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5천억짜리 종목을 주가 고점에서 30%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쏟아 부은 돈이 1,000억이라고 쳤을 경우에 결국에는 이게 이제 주가가 떨어지든 몰라든 간에 다시 1,000억이란 자금을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장중에. 그렇지만 공매도 세력들은 장중에 매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절반 정도만 일단은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쇼커버링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500억에 대해서 장중에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룰이잖아요. 원래는. 우리 개인 투자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500억을 매수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겠어요? 시가총액은 3천억대로 떨어졌을 텐데 5천억짜리 시가총액 종목이 자기가 공매도를 쳐가지고 3천억까지 떨어뜨렸단 말이죠. 거기서 500억을 매수가 들어오면 또는 1,000억 전부 다 매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 상한가 가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 공매도들은 또다시 수익이 났다가 수익이 축소가 되거나 다시 본전치기 하거나 잘못되면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은 이 500억을 갖다가 장중에 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충격이었어요. 장중에 매수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500억만큼 또다시 대차를 해서 갚아버린답니다. 대차를 해서 갚고 그리고 중요한 건 3개월까지만 들고 있다가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장을 칠 수 있다고 해요. 원하면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대차 물량을 갖다가 안 갚고 계속 들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러니 사실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밖에 없고 거의 대한민국 시장에서 공매도 세력들은 꿀단지 빤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좀 충격적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 이분이 얘기했던 두 번째 이슈가 뭐였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제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 이 종목에 공매도를 칠 수 있지만, 이어서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모든 종목을 다 공매도를 칠 수가 있는데, 그럼 시가총액 1000억짜리 종목,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가 맘만 먹으면 어떡하겠어요? 실적이 좋든 아무리 내용이 좋든 간에 죽이려고만 하면 내용이랑 상관없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배경이 형성이 되고, 공매도들은 일단 95%의 승률로 자기네가 손만 대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커져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MSCI 선진국 지수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냐? 예. 그게 아니죠. 제도를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제도를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자, 지금 현재 개인들한테 공매도를 칠 수 있게 해준 그 룰 있죠. 공매도를 장중에 쳐야 되고, 기간은 3개월 안에 갚아야 되고, 장중에 사서 갚아야 된다. 이 룰을 외국인이나 기관들한테도 같이 적용을 하면 되죠. 예. 외국인하고 기관들한테 같이 적용을 하면, 외국인이 기관이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게 뭡니까? 우리 개인 투자들을 열받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끝도 없이 공매도를 치니까 그래요. 근데 이들이 끝도 없이 공매도를 쳤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장중에 사서 갚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주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릴 때까지 팔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제도 보완은 결국에는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됩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 자, 공매도 세력들이 95%가 외국인이죠. 외국인이고 나머지는 이제 기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외국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쳐도 돼. 마음껏. 계속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공매도를 막으면 외국인 못 들어온다고 하니까 공매도 다 치라 이거야. 마음대로 다 쳐라. 대신에 우리는 공매도 룰이 이렇다. 장중에 팔았으면 무조건 대차 말고 장중에 사서 갚아야 된다. 그리고 3개월 동안만 들고 있어라. 그리고 만약에 뭐 공매도로 더 치고 싶으면 대차를 더 이상 하지 말고 대차를 다 갚은 이후에 또다시 대차해서 공매도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1조짜리 종목을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지금 공매도 치면 2천억, 3천억까지 떨어질 때까지 계속 칠 수 있잖아요. 예. 왜? 그걸 시장에 사서 대갚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끔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공매도를 조심하게 돼 있어요. 공매도를 많이 치지 못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살 것도 생각하면서 지들이 공매도를 쳐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제도 안으로만 끌고 들어와도 사실 공매도를 마음대로 칠 수가 없다. 본인들도 살 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머리가 짱구가 아닌 이상,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증시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얼마든지 계속해서 금액 상관 안 하고 계속해서 진료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매도 피해가 다른 나라보다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 이런 제도를 왜 알면서도 막지 못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과연 정부 당국자들이 아는 사람이 없었을까? 결국 로비가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 이러면은 외국인들 안 들어와요. 그럼 정부 당국에서는 뭐 그래? 그럼 편의를 봐줘야지. 외국인들한테 편의 봐주고 우리 선진국 들어와야 되니까. MSCI 선진국 지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도가 왜 이런 불공평한 제도가 계속해서 이제까지 이어져 왔느냐가 이제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부터라도 다시는 공매도 세력들이 대한민국 시장이 꿀빠는 시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를 제일 먼저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실제로 공매도를 치면서 직장 생활을 해왔던 그런 펀드 매니저가 고맙게도 일단은 대중 앞에 나와서 이제 공매도의 숨은 이야기 이런 것도 해줘서 저는 이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동시에 화도 나고, 가장 크게 화가 나는 건 사실은 증권거래소나 아니면 정부, 당국, 해당 부처들이 있겠죠. 이런 부처가 이제 가장 좀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문제는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튼 시장이 안 좋은데 이렇게 이제 공매도의 비밀도 또 알게 되니까 상당히 좀 이제 기분이 2배로 나빴던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이거는 뭐 저도 다른 이제 채널을 보다가 느낀 부분은 우리 대박이님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좀 우울한 이야기를 했는데 빨리 좀 시장이 괜찮아서 또 이제 즐거운 이야기를 또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박이님들 뭐 오늘 시장은 좀 이렇지만 또다시 좀 좋은 소식이 나오길 또 희망을 가지고 또 기다려 보면서, 좋은 소식만 나오면 주가는 좀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언제 나오느냐, 그 기다리는 구간이 힘든 겁니다. 이 기다리는 구간이 일단은 잘 넘기고 시장의 상승 구간이 찾아오게 되면요, 또다시 이제 이 구간은 또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그땐 힘들었지 하는 구간은 시간이 갈수록 잊어버리게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가 이제 가장 힘든 시점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잘 견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님들 모두 기운 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대바이.